안녕하세요. 스타119 임광국 대표입니다. 2월 24일 토요일 주말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간을 달려오면서 여러분들과 매일같이 개장전 코멘트, 그리고 장중 멘트, 그리고 매일같이 장 마감의 그 분석 방송을 통해서 매일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주말 아침에는 여러분들에게 그 주중에 말씀드렸던 내용들 중에서 조금 보충을 해야 될 내용이나 또는 팔로우업을 해드려야 될 내용이나 아니면 AS를 해드려야 될 내용을 가지고 오늘 시간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또 그리고 주 중간에 저희에게 그 이메일이라든지 문자, 저의 개인 문자를 가지고 궁금하신 점에 대한 질문이나 또는 여러 가지 저희와 컨택을 원하시는 그 내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상담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있는데요. 이제 내용들 중에서 이메일로 올라온 내용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이제 물어보시는 내용도 있겠지만 그 내용들 중에 여기 구독하시는 분들 또는 그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같이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내용도 있을 거잖아요. 오늘은 그런 내용들 중에 한 개를 선택을 해가지고 그 내용을 같이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고 소통을 해보는 그런 시간까지 마련을 해보았습니다. 매일매일 시황을 올려드렸으니까 제가 오늘 뭐 주말이라고 월요일부터 금요일 날까지 그 시황을 다시 복기를 한다든지 리플레이를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고요. 또 뭐 복기를 할 만한 내용도 이번 주에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어제 금요일 날 내용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이제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 날까지 한국 증시가 열리는데요. 주초에 고점 형성이 2680선에서 형성이 됐었었고,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조금씩 밀려서 장중에는 2640선까지도 밀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2650과 2680 사이에 어떤 매물벽이 며칠 동안 형성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방송에서는 그 부분을 오렌지 색깔로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색깔을 칠해가지고 보여드렸었잖아요. 그 부분이 매물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뚫기 위해서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된다. 그럴 가능성은 지금 2월 달이니까 가능성은 없었겠지만, 뭐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한다. 전격적으로 단행을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우리 26일 날, 다음 주 월요일인가요? 26일로 예정이 돼 있는 밸류어 프로그램에서 뭔가 막강한 게 추가적으로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중간에 제가 엔비디아가 조금 조정을 받을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조정을 사실 여러분들이 종가만 확인하신 분들은 그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조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오버슈팅이라고 지적을 했던 그 자리에서 장중 2, 3일 동안의 장중 저가까지 흐름을 트레이싱을 해보면은 한 11몇%, 12% 가까운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엔비디아가 누구나 예상하지 못했던, 시장에서도 서프라이즈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비밀스럽게 공개가 안 됐던 실적 서프라이즈가 공개가 되면서 새로운 불씨가 당겨졌고, 그 이후에 갭으로 해서 고점을 한참 갱신을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온 거예요. 어쨌거나 그때 이제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엔비디아가 이렇게 조정 중에 갑자기 튀어오르는, 갑자기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은 코스피의 갭이 아니고 아까 이제 매물대라고 했잖아요. 그 매물대를 갭으로 뚫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럼 그 세 가지 요소들 중에 세 번째 요소인 엔비디아가 목요일 날 우리나라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날에서 금요일로 넘어가는 그 시간에 실적을 발표를 했고, 그리고 그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보다 한참 상회하는 한 8%, 7%에서 8% 정도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내놨고, 그리고 컨퍼런스 콜에서 앞으로도 전망이 밝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시장이 환호를 했고,
그리고 시장이 뭐 개인들이 환호를 한다고 해서 그 종목이 올라가진 않아요.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한국 사람들도 사고 있잖아요. 뭐 일본 사람들도 사고 있겠죠. 그런데 그 개인들이 그렇게 산다고 해서 올라가지 않고요. 그 엔비디아의 실제적인 주인은 그 뱅가드 펀드하고 그다음에 블랙록 펀드하고 그다음에 그 창업자인 젠센 황 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뭐 젠센 황이 컨퍼런스 콜에서 그 컨퍼런스 콜이라는 거가 무엇입니까? 기관 투자가들이나 애널리스트라고 여러 명이 다자 통화를 하는 게 컨퍼런스 콜이에요. 거기서 전망 좋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 그게 급등으로 이어지는 정황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할 수 있었겠죠. 저는 혹시라도 50%의 확률로 뒤통수 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가능하다고 했지만 어쨌든 뚜껑은 그냥 뭐 보이는 그대로 환호를 해 주었어요. 그게 비록 하루짜리일지라도요. 자, 그런 흐름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제 어제 금요일 날 한국 코스피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세 개의 요소 중에서 엔비디아 요소가 그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을 형성을 해줌으로 인해서 코스피가 고점 갱신했잖아요. 그 2693까지 올라갔었어요. 거의 뭐 2700 넘어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까지도 이렇게 그 전망이 되는 정도까지 그 이제 매물대를 통과하는 거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무슨 이유인지는 우리도 또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 엔비디아의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SK 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다른 종목들이 대부분 다 하락을 했어요. 뭐 그럼 일단은 그 지수를 더 올리고 싶진 않다라는 얘기겠죠. 그 이유가 뭐 그 개인들의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그 기타 여러 종목들에 있어서 개인들이 갖고 있는 그 물량 때문일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뭐 3월 달에 동시만기일 있으니까 동시만기일 관련된 수급 구조 때문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ELS라든지 그런 그 파생 상품들의 주식 선물도 있고요. 그런 파생 상품들의 그 이해 구도로 인해서 그 SK 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종목들이 뭐 올리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 오히려 장중에 그 거의 상승폭을 반납해내면서 뭐 이제 그 강보합을 지키긴 했지만 뭐 거의 그 미국에서의 그 나스닥의 폭등, 필라델피아의 폭등, 엔비디아의 폭등 이런 것들은 뭐 거의 반영이 안 됐다. 그리고 하이닉스마저도 오전에 잠깐 뭐 그 전날에 이어서 엔비디아가 뭐 한 16, 17% 올라줬으니까 뭐 하이닉스가 그 정도까지 따라갈 수 없겠지만 5%, 6% 이틀에 걸쳐서 이게 상승을 해주는 흐름이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하이닉스 역시도 그 강세를 이어가지는 못했어요. 계속 해가지고 그 매물도 소화해야 되고 하방 압력도 느껴지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는 거죠. 어쨌든 이제 코스피가 1차적으로는 고점을 높이는 것까지는 완성이 됐다라는 거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예상대로 됐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리고요. 이후에 전개될 이제 한국 증시는 이제 어제 그 미국 증시 오늘 새벽까지 이제 그 새벽까지 이렇게 진행이 된 미국 증시의 흐름도 보면 굉장히 차트가 위태위태해 보이잖아요. 엔비디아도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 또 이제 미국 증시 보면서 이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또 매일매일 체크를 하면서 따라가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 그 한국과 미국 얘기했으니까 중국 증시도 잠깐 코멘트를 드리면은 제가 중국 증시 바닥 탈피 신호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3천선이 그 지지선이었는데 어느새 3천선이 저항선이 됐다. 그런데 그거를 뚫으려면은 여기 중국의 강한 부양책이 나와야 된다. 뭐 이런 맥락이었는데 일단은 그 3천선에 뭐 터치했어요. 터치하고 이제 뭐 그거를 돌파했다 안 차겠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3천선 그 상해 지수 기준으로 해서 3천선에 터치를 했는데 또 이제 중국 증시도 보면은 선전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힘이 없어 보여요. 그리고 워낙에 그 중국
중국의 그 레드캡들은 홍콩에 파생 상품이 많다고 했잖아요. 홍콩 시장에. 홍콩 시장에 파생 상품들하고 연계가 돼 있어가지고 그 홍콩의 파생 흐름 따라가지고 시장이 좌지우지가 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제 중국 저는 못 믿겠어요. 하지만 이제 그 중국이 일단은 부동산 그리고 금리도 조금 인하 단행했거든요. 지난주에 금리 인하 단행한 부분 그리고 이제 인프라 뭐 항상 그 반복되는 거지만 그 인프라 투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중국이 그 뭐 나름대로 이제 워낙 주가는 바닥이니까 나름대로 이제 부양 의지는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본질적인 거는 중국이 지금 예전에 그 미국과 겨루던 GDP 상의 G2의 위상 대비 그 증시 수준이 굉장히 호태를 했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제 근본적으로는 중국이 뉴 차이나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시진핑이 미국한테 대들었던 부분, 그로 인해서 미국과의 분쟁이 발생한 부분, 이것 때문이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니라는 증거를 내실 수 있나요? 저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맞다라는 증거요. 왜냐하면 미국하고 우호적인 그 모드를 가져간 인도 그리고 재팬 주가가 어떻습니까?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지정학적 정세에 있어서 그 중국이 이렇게 니저널을 강조한 반면에 그 미국과 인도 주도로 해서 태평양을 강조를 해가지고 두 개의 노선이 있잖아요. 어쨌거나 그 인도, 재팬, 호주, 미국으로 이어지는 그 태평양 동맹상에 있는 국가들이 주가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대단한 기여를 보여주고 있다. 그걸 봤을 때 중국이 미국한테 패싱 말고요. 배싱. 두들겨 맞는 거 있거든요. 배싱을 맞는 것 때문에 지금 이 지경에 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중국의 대국이라는 중국의 위상이 있으니까 또 나름대로 어떤 이제 그 중국 나름대로의 어떤 그 기습적인 이제 뭐 반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보여줄 가능성은 있겠지만 이제 두고두고 이제 지켜보면서 또 어떤 그런 흐름이 나오면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설명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그 홍콩 관련해서 그 파생 상품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한국증시 관련해서 ELS 이제 말씀드렸는데 요즘 그 ELS 상품 불안전 판매 때문에 은행하고 그 ELS 손실 거의 뭐 원금의 50% 그렇게 손실을 봤으니까요. 그 분쟁 그리고 정부가 이제 지금 그거를 개입을 해가지고 그 손실 부담에 대한 이런 지금 이제 그 논의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ELS 상품은 발행한 주체하고 그 ELS를 산 사람하고 어떻게 보면은 홀짝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홀짝 해가지고 한쪽이 맞으면은 한쪽이 이익을 보는 거고 한쪽이 틀리면 한쪽이 손실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은행은 중간에서 그것을 판매하는 역할을 하는데 은행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뭐 그냥 불안전하게 제대로 된 정보 없이 뭐 사면 그 수익에 대한 부분만 자꾸 이렇게 강조를 해가지고 손실 부분을 설명을 잘 안 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안전 판매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논란에 있는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ELS에 대한 거는 제가 또 별도로 한번 시간을 내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낙인이라든지 낙아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기 쉽도록 한번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ELS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리겠고요. 삼성생명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삼성생명.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저 PBR 밸류어 프로그램 상으로는 그거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삼성생명이
그때 8만 5천 원일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정말 그 삼성 그 생명에 그 좋은 점수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 9만 원대하고 10만 원 사이의 가격은 2021년도죠. 2021년도 코스피가 잠깐 3,300까지 갔을 때도 그 가격에 이르지 못했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묶어뒀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 그 보험주의 특성이라든지 자산주의 특성 이런 것들도 작용을 했을 거고 했을 테고 그리고 이제 그 종목들에 대해서는 그 배당 투자 성격이 강하니까 뭐 주가를 계속 올라가는 거가 오히려 당장에는 그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이제 메이저 세력들 입장에서는 그게 뭐 우선적인 정책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장기적인 박스권에 이렇게 이제 머무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까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 뒤에 뭐 한 2, 3일 동안 실제적으로 정말로 그 삼성생명이 9만 원대를 한참 올라섰잖아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10만 원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정말로 많이 올라왔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어제 한번 이것저것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삼성생명이 왜 올라왔을까?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시 그 ELS가 삼성생명을 기초로 하는 ELS가 많이 이제 판매가 되었고 그게 혹시 만기가 보통 이제 3년 만기 많이 하거든요. 3년 만기가 되었고 이게 이제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락아웃이라고 하거든요. 락아웃이요. 락아웃이라고 하는데 락아웃을 이렇게 유도를 해가지고 그 개인들이 아닌 판매자 입장에서 그게 락아웃이 되어야 판매자가 개인들에게 수익이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거를 유도하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조금 찾아봤는데 2010년도 ELS 막 붐이 일어났을 때 그때는 그 삼성생명을 기초로 하는 상품들이 많이 판매가 됐던 건 사실인데 뭐 최근 3년 전에는 제가 그 일단 찾아본 걸로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ELS 문제는 일단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두 번째로 혹시 다음 달에 이제 만기가 되는 그 동시 만기가 되는 주식 선물 그 이제 주식 선물도 이제 그 만기일에 만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혹시 그 주식 선물 포지션 때문에 일어나 이렇게 또 확인을 해봤는데 뭐 주식 선물 매매가 요즘에 그렇게 물론 이제 주식 선물도 4배의 레버리지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4배의 레버리지 효과가 있지만 그걸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뭐 주식 선물 요즘 그 매매 거래량 자체가 많지 않아서 그 이유도 일단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무슨 이유만 나왔냐면은 제가 주중간에 말씀드렸던 정말 혹시 밸류어 프로그램 정부에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26일에 발표하는 밸류어 프로그램 속에 정말 삼성생명이나 삼성가의 삼성재벌 그 구도에 그 지분구도 지배구조 이런 거에 어떤 특혜라면 특혜 아니면 굉장히 유리한 그 정책이라면 정책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지 않나? 이 부분만의 가능성만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26일 날 가보면 알겠죠. 그 정책 발표 저의 그 지금 그 포인트 예상드린 포인트 관련해 가지고 다음 주에 26일 날 정부의 정책에 어떻게 발표가 되는지도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하이닉스라는 종목을 또 잠깐 언급을 드릴게요. 이제 제가 하이닉스하고 그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그 파주에 있는 그 LG 옛날에는 LG 필립스 LCD였는데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LG 디스플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회사하고 우리나라에 너무 중요한 산업이고 너무 필요한 산업인 건 맞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무너지진 않아요. 절대로요. 제가 얼마 전에 정부 국책 그리고 정부 기관이 그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회사 이런 회사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하이닉스라든지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기관 산업의 성격이잖아요.
반도체라든지 LCD, 이 우리나라에 이런 회사들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1차적으로 뭐 수출은 둘째치고 수출은 둘째치고 거기에서 지금 먹여 살리고 있는 인구가 얼마나 많아요.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업종이나 그 회사가 무너지거나 없어지거나 이런 위험은 없죠.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펀더멘탈로 봤을 때 하이닉스라든지 LG 디스플레이는 그 흑자 구도가 계속 지속이 되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 기간 산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정부에서 필요한 산업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뭐 계속해서 수익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게 들쑥달쑥 하니까 안정성이 없으니까 수익 안정성이 없으니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좋게 평가를 하지 않는다. 물론 하이닉스 주가가 뭐 7만 원 이렇게 디스플레이 주가가 뭐 2만 원 아래로 막 이렇게 되면 그런 거 감안해도 당연히 사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하이닉스 주가가 제가 오버슈팅 나왔다고 한 가격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15만 원이요. 15만 원 됐으면은 팔아야지 그거를 거기서 산다? 이거는 저는 말도 안 되는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일시적으로는 그 세력들, 메인 세력들의 힘에 의해서 일시적으로는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겠죠. 이번에 하이닉스처럼요. 하이닉스 이번에 뭐 그 세력의 힘으로 올라갔다기보다도 엔비디아의 힘으로 해가지고 저 이제 아니 여기 몰핀이라고 했잖아요. 몰약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게 이제 그 좋은 향료로 되어 있는 그걸 이제 몰약이라고 하고 이제 몰핀은 일시적으로 갑자기 에너자이저 역할을 하는 걸 몰핀이라고 하잖아요. 그 몰핀 효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하이닉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카펙스, CAPX 자본 지출이라고 하잖아요. 유형자산이나 뭐 무형자산 영업을 위해서 투자하는 그거 대비로 해가지고 현금 흐름 FCF 잉여 현금 흐름도 뭐 이 주가를 지지할 만큼 타당성이 없어요. 근데 다만 또 하나의 그 이유가 있겠네요. 시총 2위잖아요. 시총 2위. 저는 이 회사가 시총 2위를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펀더멘탈상으로 어려울 거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지금 시총 2위에 있으니까 삼성전자 대신에 우리나라 주가 관리 때문에 삼성전자를 지금 올릴 수 없는 구도라고 하면은 외국인들 그 지분이 55%꽉 찼으니까 그 대신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대신 역할을 예전에는 엔솔이 했어요. 엔솔. 근데 전기차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 SK 하이닉스가 반도체고 그 엔비디아 효과로 인해서 그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좀 더 그 주가가 그 붕괴되지 않고 그게 뭐 살아서 꿈틀꿈틀 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이나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는 하이닉스는 여기서 투자하는 거는 저는 바보들이 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 엔비디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엔비디아 이제 어제 저는 엔비디아 차트 보니까 저런 차트도 나올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일단 했고요. 근데 일단은 근거가 없진 않았잖아요. 시장에서도 예상치 못한 굉장한 실적이 나왔으니까요. 잘한 거에 대해서는 박수를 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리고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AI는 아직 진행형이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고요. 그런데 일단 여러분들 제가 아직까지 한 번도 가르쳐 드리지 않았던 건데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르쳐 드릴게요. 이제 보통 대세주라고 할 수 있잖아요. 과거에는 애플이 대세주였고 또 얼마 전에는 그 전기차 테슬라가 뭐 시총 1위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세주 역할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가 그 역할을 했는데요. 대세주들도 1차 상승 한 1차 상승하면 한 6개월 정도의 대세를 말하는 거예요. 6개월 정도의 대세 상승을 하고 잠깐 쉬었다 또 6개월 정도의 2차 대세 상승 이렇게 가져간 다음에는요. 정말 거의 뭐 한
30%? 20% 30% 정도는 조정을 해요. 조정이 반드시 나옵니다. 조정이 반드시 나오고 그리고 나서 3차 상승을 하던지 아니면은 2차 상승을 극복하지 못하는 반등이 나오던지 이런 흐름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3차 상승을 한 종목은 애플은 그렇게 했다고 보시면 되고 테슬라는 그 3차, 2차 그 고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반등 흐름 상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엔비디아도 지금 1차 상승 마치고 2차 상승까지 나온 지점이에요. 그러면은 어쨌거나 일정 폭의 조정, 뭐 며칠 전에 그 단기에 뭐 11% 이거는 사실상 그런 의미의 조정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어쨌든 그 오버슈팅 후에 그걸 털고 나가는 그런 짧은 조정은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한 그 맥락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그 본격적인 그 2차 상승을 마무리한 이후에 뭐 20% 30% 상당폭의 하락을 하는 그런 조정이 나와야 된다. 왜 나와야 되냐면은요. 이유는 두 가지예요. 그 아까 2차 상승을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든지 아니면 2차 상승을 극복하지 못하는 반등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 2차 상승에서 누군가는 수익 실현을 해야 한다. 누군가는 메이저 세력들 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메이저 세력들 중에 수익 실현을 한다. 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유는 만약에 3차 상승을 전제로 했을 때 2차 상승에서 수익 실현 해가지고 자금 만들어줘야 3차 상승할 수가 있어요. 2차 상승에서 어느 정도 현금 확보를 하고요. 어느 정도 많이 빠져야 똑같은 지분이라도 싸게 사야 3차 상승까지 올라갈 여유 자금이 생기잖아요. 이해되시죠? 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마음 먹고 여러분들에게 구독해 주시는 분들이 그리고 시청하시는 분들이 너무 감사해서 이 자리에서 나름의 노하우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소하게 뭐 하루 이틀 3일 좀 더 올라간다 이런 거 가지고 막 그 분석이 맞았냐 틀렸냐 이렇게 그 여유 없는 그런 관점을 갖지 마시고요. 그 행간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이 시황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시황 분석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글자나 지식만 보시려고 하지 마시고 지혜와 행간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맥락에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그런 거를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네, 그리고 그 지난주 후반에 그 금요일 날이었나? 목요일 날이었나? 저도 좀 헷갈리네요. 이제 목요일 날이었던 거네. 목요일 날 마감 시황에서 추천주 그 BGF 리테일 왜 추천하는지 거기 설명 잘 돼 있어요. 그다음에 롯데 칠성 왜 추천하는지 거기 설명 잘 돼 있죠. 그리고 매수 가격 말씀드렸고 뭐 금요일 날 매수 라인 다 들어왔고 뭐 어쨌든 두 종목 조금이라도 상승해서 마감했어요. 어쨌든 그 매수 추천가에 기회가 있다면은 이 종목들은 뭐 그 물량도 충분한 종목들이니까 여러분들 뭐 작은 범위 내에서 믿고 한번 투자를 하셔도 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유튜브 방송이라는 거가 막 그 모든 종목을 매일 다 그 이렇게 그 터치를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얘기 반복해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럼 이제 지루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 컨텐츠의 질 자체도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여러분들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이 진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뭐를 사셨다든지 이런 거를 저한테 알려주시면은 제가 방송에서 다루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매도 같은 걸 잡아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종목이 어떻게 100%가 있어요. 또 그 예상대로 안 움직일 때는 왜 안 움직이는지 그 이유에 대한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거를 개별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메일이라든지 문자 같은 걸로 그런 게 그 병행이 안 되고 유튜브만 보신다면은 뭐 그냥 그 오락 예능 방송처럼 뭐 시간 때우기 위해서 보실 수도 있고
뭐또 공부하기 위해서 보실 수도 있긴 한데 만약에 특히 그 포트폴리오 참여까지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실제적으로 제가 언급한 내용을 보고 종목을 사시는 분들이라면은 저하고 좀 컨택을 소통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후 관리라든지 그 돌발 상황에 대해서 대응하실 수 있게 하고 또 이제 유튜브를 계속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방송에서 설명 안 하고 그냥 이제 그 클리어를 시킬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서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셨으면 사셨다고 말씀을 해주시면은 관심 이렇게 그 저도 관심 있게 그 여러분들에게 그 사후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린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비록 이 유튜브를 통한 인연이지만 좋은 관계를 가지고 가고 제가 또 이제 나중에 그 이제 뭐 저 나온 책 관련해서 북 콘서트도 할 수 있고 또 김승미 TV 관련해 가지고 같이 그 금융 콘서트 형태로 해서 여러 가지 모임 같은 것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게 굉장히 그 커뮤니티 고퀄리티가 있는 커뮤니티로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서라도 저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면서 유튜브의 구독자가 되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너무 긴 내용이어서요. 여기서 마감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확인하셔서 안 하셨을 경우에만 구독 눌러주시고 그리고 뭐 내용 보시고 또 이렇게 좋아요 이런 거 같이 참여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저에게도 에너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엔탈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특별한 일 없으면은 다음 주 월요일 날 개장 전 코멘트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참 그 교양 예능 그 수준으로 그 김승미 TV에서 콜라보로 제작한 그 방송 ESG 경영에 대한 거 제가 어제 올려드렸으니까 그것도 재미로 그리고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그 상식적인 내용들의 그 기업들 시장에 대한 내용들을 그 언급을 하고 있으니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것도 꼭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